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는 맨날 이제 그 매일 자율주행 하는데 뭐 자율주행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게 레이더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4D 이미징 레이더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개념을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이 세미나를 좀 마련을 했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분야의 레이더 활용 동향이에요. 뭐 기술적인 내용, 뭐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그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더의 정의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레이더는 이제 송신파를 이 장애물에 맞고 되돌아오는 수신파를 이용을 해서 속도, 거리,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세 개가 주요 파라미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실생활적인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자율주행 레이더라고 하면은 실제 차량에서 달았을 때, 장착을 했을 때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차량 간의 그 거리를 알면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내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계속 어 다른 차량들 내 위치보다 이제 다른 차량들을 계속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레이더 방식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FMCW 방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FMCW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많이 들어보셨나요? 역시 레이더에 대해서 예, 웨이브폼 제너레이터에 첩이라는 신호를 줘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밴드위스 변화를 줘서 일정한 이제 주기로 형태로 계속 그 이렇게 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폼 제너레이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첩이라는 신호를 줘요. 첩은 CHIRP 뒷부분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첩이라는 지금 꾀꼬리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AC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고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를 이제 계속 첩을 변경을 해서 주파수를 변동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DX 안테나를 통해서 장애물로 가게 되고요. 장애물에 맞아서 되돌아오는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수신단에서는 내 신호만큼 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호, 비트 차이 주파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주파수들이 검출이 된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ADC를 거쳐서 FFT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요.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주파수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예, 다 주파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파수로 검출을 하고 앵글 뭐 FFT 써서 검출을 또 해서 그이 사람의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 레이더하고의 거리예요. 거리에 있나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이더의 측정 요소로서 차량 간의 거리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 저한테 오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는 속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특정 거리, 특정 반경 내에 이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의 타겟만 보지 않고요. 여러 개의 타겟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아,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파라미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속도와 거리의 계산인데요. 이게 이제 비트 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여기 점선으로 찍혀진 게 송신이거든요. 송신 첩을 준다고요. 요게 한 주기네요, 지금은. 한 주기고, 이 RX, 수신단으로 이제 맞고 되돌아오겠죠? RX 맞고 되돌아올 텐데, 요걸 맞고 되돌아올 때,
요 TX하고 RX의 차이 주파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 주파수의 이제 차이 주파수를 구해내게 되면 여기는 업비트, 여기는 다운비트라고 해요. 비트. 그래서 비트 주파수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업비트하고 다운비트는요, 결국은 레인지 주파수와 도플러 주파수의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지 주파수와 도플러 주파수를 검출을 해서 요 거리 주파수를 구해낼 수 있다. 여기다 집어넣고 요 R 값을 구하면 거리, 요 도플러 주파수 집어넣고 속도를 구하면은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럼 각도는 어떻게 구해내느냐? 각도는. 일단은 각도는 안테나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 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이에 안테나 관계 간격은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수식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맞고 되돌아올 때 위상차가 발생을 하겠죠. 들어올 때. 그 위상차를 이 수식에 집어넣으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 해상도는 이제 안테나의 안테나 개수의 아니, 비례란다. 안테나 개수가 많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상도는 안테나의 위치는 되게 정밀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이 세 가지 파라미터. 그래서 이 4D 이미지 레이더는 저 안테나 개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끼워넣기 좀 애매해서 요 부분에다가 집어넣었는데요. 차량의 레이더 간섭 시나리오가 좀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하게 되는데, 그 차량 자체에서 쏘는 그 레이더의 주파수가 인밴드 주파수, 예, 내 대역 내에 존재하는 간섭 신호인 거죠. 내 신호는 사용하는 신호지만 외부에서 똑같은 신호가 저한테 방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밴드 간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래킹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아웃 오브 밴드, 예, 다른 쪽에서의 간섭들, 클러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필터링 처리를 해서 그리고 그 저런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요. 간섭 개선 방법은요. 가장 뭐 대표적인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간섭 신호 발생 시 잡음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타겟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 그 레이더의 고유 알고리즘이 있어요. CFAR, 오경보 알람 시스템인데요. 요 알고리즘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줘가지고 개선을 할 수는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노이즈는요, 기본적으로 이 타겟하는 신호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필터링 처리를 해서 디지털 필터로 뽑아내야 돼요. 내 신호만 검출을 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방사 패턴은 이와 같이 이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H 패턴, E1 패턴, E2 패턴. 이렇게 해서 이제 구 형태로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X, Y로. 그러니까 제가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해서 X, Y로. 네. 그 다음에 YZ, XZ, YZ, XZ.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볼 수 있다. 이걸 세 개를 다 합치면 구 형태인 거죠. 그래서 레이더는 센서예요. 기본적으로 센서. 네, 센서다 보니까 앞으로 지향성을 갖습니다. 지향성. 지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엘레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엘레멘트 부분이 예, 개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각도가 좁아짐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된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호리젠탈이고요. 좌우 각도고요. 상하 각도가 버티컬, 수직 각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요 안테나 패턴에 이렇게 됐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빈폭이 되게 좁아진다.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원거리 형태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실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원거리로 가면 갈수록 이 외부에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노이즈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내 원신호만 어떻게 분리를 해낼 건지가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의 송신파형에 분류해서는요, CW 방식하고 펄스 레이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CW 방식, 펄스 레이더, 펄스 도플러, FMCW 방식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속도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CW 같은 경우는 속도만 알 수 있고요. 예, 요 FMCW는 속도 거리를 알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죠. 차이점들은 있는데 이 차량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FMCW 방식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펄스 레이더 자체는 예, 그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원거리 전송이 좀 어렵다. 아, 일반론적인 산업용에 국한돼서의 얘기입니다. 원래는 군사용으로는 펄스 레이더를 가장 일반적으로 써요. 예. 먼 거리까지 볼 때요. 근데 파워를 그렇게 높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펄스 레이더는 이제 단거리용이에요. 10m, 20m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장거리용은 200m, 300m. 요거는 이제 FMCW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레이더의 송신 방식으로 해서 연속파, 펄스파를 지금 나눠놨잖아요. 네, 여기서 물체 감지 주파수 5.8, 10기가, 24, 60, 77, 120, 240기가까지 존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원되는 칩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 다음에 펄스파 같은 경우는 7에서 10기가 UWB 대역. 그 다음에 펄스 코어런트라고 해가지고 60기가 내역이 존재를 합니다. 요거는 예, 정밀도가 좋다라는 1cm 언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한 3cm 언더가 나와요. 예, 물론 이제 주파수마다 틀리는데 그리고 용도별로 틀려요. 아, 차량용 같은 경우는 77기가를 써요.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 분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전파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주파수 분배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용 주파수 출력 전력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차량용은 지금 여기에 명시를 제대로 안 해놔서 그런데요. 하여튼 70기가, 76에서 81기가가 지금 차량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이미징 레이더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인데 수평하고 수직 각도를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3차원이라고 하면 점선 면이죠. 그 다음에 공간이죠. 그래서 4D 이미지 레이더라고 표현을 해서 공간에 있는 물체를 감지를 해서 높이, 부피 이런 것들을 가볍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속도, 2D 레이더는 속도 거리, 3D는 속도 거리 각도, 이게 4D인데, 잘못 썼네요. 4D. 예, 4D 이미지 레이더는 속도 거리 각도, 수평 수직. 예. 그러니까 좌우 상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에서는 한 차선만 이제 바라보고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외부 노이즈가 이게 들어오는 것들은 다 걸러져서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혹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선만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노이즈니까 당연히 얘가 물체로 판단을 하고
뭔가의 액션을 취하겠죠. 예. 그래서 뭐 새 차, 신차들 한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신차들에서 채용되어 있는 크루즈 기능들 있잖아요. 그걸 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조금 더 레이더 이해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요 높이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아지무스하고 엘리베이션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1도 언더니까요. 상당히 안테나 개수가 많다. 아까 각도 해상도에서 얘기 드렸죠. 안테나 개수가 많으면은 각도 해상도, 위치에 있는 해상도가 좋아진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리 자체도 되게 늘어났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200m 정도 됐는데,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300m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모 레이더에서는요, 미모 레이더가 뭐냐, 뭐 이제 그 안테나인데 가상의 안테나, 이렇게 안테나들이 배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여기는 네 개. 그러면 총 24, 24. 예. 6 곱하기 4, 24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제 TX 안테나, RX 안테나 있죠? TX 안테나가 위에 6개. 그 다음에 RX 안테나가 4개란 말이죠. 그러면 총 24개 안테나가 존재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버추얼 어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지니까. 각도 해상도 상당히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간격들이 존재를 해요. 어떤 간격이냐면은, 요게 이제 안테나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이 간격인데, 통상적으로 2분의 람다. 통상적으로 2분의 람다. 여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람다로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2분의 람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좀 특수한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안테나 간 거리는 2분의 람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그 4D 이미징 레이더의 현존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요게 지금 이건 이제 TI 문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요게 이제 트랜시버 안테나, 트랜시버 레이더 IC예요. 트랜시버 레이더 IC. 예. 그래서 요 네 개를 캐스케이드로,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게 안테나 개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늘어나게 됨으로써 4D 이미징 레이더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TX 안테나이고요. 이쪽이 RX 안테나예요. TX, RX, RX. 이렇게 TX, RX를 상하로 놨잖아요. 상하를 놓으면은 수평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테나,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놓게 되면 이 수평 각도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어레이를 쭉 놓게 되면은 수직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전체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놓게 되면요. 수평도 알 수 있고 수직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더가 다채널 레이더가 없어요, 지금. 다채널 레이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져요? 하드웨어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신호 처리도 복잡해지겠죠. 왜냐하면 그 수신단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엄청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배치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라이다의 특징 한번 보시면요. 감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정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는 측정 가능하냐, 환경적 영향은 문제가 없느냐, 그다음에 조명에 대해서 의존적이냐, 그다음에 사이즈는 어떤가, 가격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요. 거리는 레이더가 작은 거 10m 정도 수준도 있고 한 100m, 200m 산업용에 국한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우리의 눈의 가시거리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짧죠. 음. 그다음에 초음파도 짧습니다. 길게 나가지 않아요. 라이다는 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길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예, 빛으로 쏘는 거니까 이 사람의 눈에 비저블, 예,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 등급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감지 정확도는 레이더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는 뭐 이것도 정확하긴 한데 우리 눈의 가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초음파도 괜찮죠. 근데 이게 기온, 온도, 습도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다도 닭의 해상도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감지 해상도는 이제 그러니까 디텍션 레졸루션은 레이더는 뭐 중간 이상은 돼요. 중간 이상은 돼요. 근데 4D 이미지 레이더를 통해서 라이다 수준만큼 끌어올린 거고요. 해상도가 제일 좋은 거는 카메라와 라이다인 거죠. 예. 그래서 카메라는 좀 높은 편에 속하고, 라이다도 높은 편에 속하고, 초음파는 조금 정밀하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속도 측정은, 레이다는 좋다. 당연히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은 거죠. 상황은요. 그다음에 환경적 영향은 레이더가 제일 좋은 편에 속해요. 다른 것들은 적당하다. 예. 뭐 요것도 푸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이제 환경적 영향 때문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조명의 의존도는 없어요. 레이더 같은 경우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당연히 작아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는 좀 클 수가 있겠네요. 해상도 뭐 이런 것 좀 따져서 보면은요. 그다음에 라이다는 이제 크다. 예.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트는 계속 그 대량 양산 체제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적어지고요. 라이다도 아직 높지만 이것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레이다보다는 상당히 고가다라는 거. 레이다만큼 내려와야 뭐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원 채널짜리나 이런 것들 1, 20m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하나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대역폭에 따른 해상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77기가로 했을 때, 이제 24기가로 했을 때, 먼저 24기가로 했을 때 그 차량 앞면을 지금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역폭 0.5, 1, 2기가일 때, 대역폭이 증가하면은 일단은 해상도는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주파수를 올려서 보죠. 올려서. 주파수를 올려서 0.5기가, 1기가, 7기가일 때. 7기가일 때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77기가의 4D 이미지 레이더를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이 해상도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직진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레이저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눈에 가시적으로 완벽하게 직진성을 갖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율주행의 단계가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3단계도 거의 완성은 됐는데 쉽사리 풀지를 못하는 이유가요. 뭐냐 하면은 법적 제재 때문이에요. 2번까지는 이게 이제 사용자의 문제로서 예,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제 결함이란다. 사용자의 그 사용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걸 이제 사용자 입장에 다 떠넘길 수 있는데요. 3번부터는 요게 차량 제조사의 몫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기술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4단계, 5단계 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의 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현재 뭐 대형 버스들은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 같은 거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계속 주행을 시키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실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 제어, 환경인지, 운전 방향, 주행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 특성을 나눠 놨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의 요소 기술로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레이더는 일단은 안테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케이스가 존재하겠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기본 요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TI사의 그 4D 이미지 레이더 개발 키트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것들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개발업체들은요. 그다음에 뭐 실제 이 기판만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요게 레이돔, 그다음에 도파간 안테나, 그다음에 예, 그 회로, 그 다음에 철판,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세이가 되겠죠. 아세이가. 예. 아세이가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제품화가 돼서 장착이 되겠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요 도파간 안테나인데요. 이게 이제 요새 플라스틱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회사에서 지금 내년에 만들어낼 걸로 예상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 각도는 뭐 이렇게 75도, 그다음에 수직 각도는 15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차피 한 차선만 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그 레이더, 이미징 레이더의 영상인데요. 카메라랑 항상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고양이가 하나가 있고요. 요게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는 상황이고요. 요게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물체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당연히 조금 더 해상도를 높여서 어떤 물체인지가 좀 판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징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 이미징 과정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3차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형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 필터링도 거치고 하면서 클러터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거든요.
복잡한 과정을 걸치는데 이것도 뭐 금방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센서별로 이제 환경에 따른 이미지 해상도를 여기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 포그 그 다음에 레인 슬릿이 있고 그러니까 폭설 내릴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이게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도 이제 잘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예, 그 레이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은 솔직히 카메라는 쓰기 어렵겠죠. 예, 가시성이 안 나오니까 이걸 보고 운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4D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어떤 환경에서든 지금 계속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안테나 개수가 더 늘어나면은요, 이 해상도도 상당히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예, 된다. 결론은 뭐냐면 이 환경적 악조건 상에서도 레이더가 포착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량용 레이더 이제 활용 주파수 현황은요. 어, 네로밴드로 24기가가 있고요. 요게 이제 블라인드 스팟을 찾아내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부분은 이제 24기가는 이제 21기가에서부터 26기가 이제 UWB 형태, 이제 넓은 울트라 와이드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7기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고요. 전후, 예, 전후라고 하죠. 전후 충돌 방지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이 써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월드와이드로 쓰느냐 아니면 조금 어디에서 이제 특정하게 쓰이느냐. 국가마다 이게 주파수들이 약간씩 달라요.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게 되고요. 전 세계 주파수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은 이렇게 요대역에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완벽하게 확정이 되어 있지는 요 76기가, 77기가는 되어 있는데 요 UWB 대역은 사용을 할지 말지는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76에서 81까지 늘리는 방안. 주파수 대역폭을 늘리면은 해상도가 좋아지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확정이 됐나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본, 뭐 미국 이런 식으로 좀 몇 군데가 주파 대역들을 이렇게 갖고 있고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그게 이제 그 세계 협회 기구가 있어서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이제 딱 정해놓고 약간씩 변동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국가적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에서는 24기가, 77기가, 79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해상도 부분이에요. 79기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물체도 감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4기가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냥 이미징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뿌연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UWB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아무래도 직진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77기가 쪽으로 가면 완벽한 직진성을 가져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해상도는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79기가는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전체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낫겠죠. 76에서 그럼 81 정도까지 쓸 수 있게끔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IC의 구성은 이제 MCU하고 DSP, 디지털 부가
하나의 그 IC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칙화되어 있어요. 거의 요새는 차량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공급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칩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실제 차량 개발사들, 그 하위 개발사들 정도 되겠네요. 예. 뭐 실제 납품받는 업체네요. 정확한 표현은. 티어 1이 이제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죠. 예. 그다음에 이 모듈 서플라이어라고 돼서 좀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칩 업체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급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선두라고 하면 뭐 TI하고 NXP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정도는 뭐 계속 따라가는 후발주자? 후발주자라는 표현도 애매하네요. 같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상황은. 그 다음에 채널 수가 증가하면 해상도도 증가한다라는 사실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채널 수라고 하면 TX 안테나, RX 안테나 한 개, 세 개, 뭐 쭉 늘어나죠. TX 쪽 안테나 쪽을 늘려주는 게 SMB를 또 좀 더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발전 기술은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예, 4D 이미지 레이더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것들도 놓치지 않는 형태. 확실하게 그냥 감지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라벨링 형태를 잘 돼서 프로세싱이 되고 여기에 이제 AI 딥러닝 이런 것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실제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레이더만 국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 안 잡고 그냥 차가 지나다니게 하는 건데 이게 인프라까지 다 필요합니다. 이게 인프라라고 하면 외부의 통신망들이 같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전용 통신망을 써야 되죠. 워낙 트래픽이 높을 거잖아요. 트래픽 양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이 다 구성돼야 그게 VTX라고 있어요. 차량 간 통신. 그래서 그 차량 간 통신까지 같이 표현이 되어야지만 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시장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 대비 충분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후적, 환경적 영향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써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시장은 밝다. 다만 지금 IC가 아직 안 나왔는데 레이더 IC가 다채널이어야 되거든요. 여러 채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IC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아마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운더라는 회사 하나하고 하나는 바이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두 군데 회사가 지금 이미징 레이더를 IC를 개발을 하고 출시는 됐는데 상용화가 많이 아직은 이제 더딘 상황인 거고요. 가겠죠, 당연히 몇 년 내로.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됐는데요. 어, 질문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미지 처리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계속 모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요새는 파이썬 같은데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갈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레이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후단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레이더에서 결과 데이터들을 내보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연산량이 워낙 많아지면은요, 서버에서 처리하면 좀 편하겠죠. 아니면 PC에서 처리하든지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실제 감지를 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관제 솔루션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쓰임새는 되게 광범위해요, 레이더가. 예, 지금 자율주행에 국한돼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국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단일 아이템 예를 들면 뭐 속도 레이더 혹은 뭐 레벨 감지 레이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창업을 하실 땐 저희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서 동작 원리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레이더 센서는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송신파를 물체에 맞게 해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을 해서 신호 처리를 해서 속도, 거리, 위치를 파악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센서 종류라고 표현했는데 이 4D 이미징 레이더는 그냥 레이더 센서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블랙박스와의 접점이라고 하게 되면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블랙박스는 블랙박스 나름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하나 얘기 드려보면 내비게이션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안 없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차량에서 그 내비게이션,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하고 붙여버려서 크게 해서 계기판을 만들죠? 예, 그렇게 해서 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키워버린 거죠, 지금 상황은.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예요. 블랙박스의 나름대로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만에 하나 때문에 쓰긴 하겠네요. 그래서 레이더가 이제, 아니,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 그 블랙박스가 레이더 집어넣으면 뭐를 하냐면은 레이더가 그냥 계속 감지를 하고 있다가 블랙박스를 켜줘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찍어주는 역할. 예, 그게 가장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 계속 가겠지만 그 아이템 자체가 레드오션 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하나 있겠네요.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국내 시장이 대부분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러터는 이제 노이즈인데요. 노이즈 차이는 기본적으로 필터링. 아까 얘기 드렸지만 CFAR, 레이더의 기본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해요. 오경부 알림. 그래서 내 신호만 울려주는 거죠. 네, 노이즈 신호는 뭔가 이게 디텍션이 안 되게끔. 네. 근데 그거를 적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CFAR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검출을 위해서는 필터를 써요. 처음에 이제 첫 단에 ADC 끝나고 출력단에다가 윈도잉이라고 해서 필터를 한번 써요. 예. 그래서 그 필터를 쓰고 그 다음에 FFT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필터 처리해서 CFAR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디지털 필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더 시험 환경은요. 이것도 되게 긴데 챔버가 있으면 좋기는 하죠. 소형 챔버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실험 셋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으로 한번 얘기를 물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고가거든요. 고가 라인업보다는 저가 라인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컨택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음, 예, 뭐 맞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노하우의 싸움들이에요. 정형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표현을 하고 튜닝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뭐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하시면 도전을 해보실 만한 게 넘사벽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개발자가 너무 없는 거죠. 대기업으로 거의 대기업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신호 처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양성이 되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게. 예,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의 블럭, 그러니까 신호 처리 시간에 블럭을 이해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콜라보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영업 마케팅이 되어 있는 상황, 시장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콜라보를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해보실 수도 있고요. 더 아마 소프트웨어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3D나 4D 이미징 레이더로 가게 될 건데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의 흐름은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FFT라고 하는 블록은 당연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하여튼 기본 블록들은 뭐 유사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역량이 좀 중요한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와 같은 이제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짜 나가시면 좀 더 빠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네,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많이 하셔도 되는데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4D 레이더 카메라가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이다는 대치가 가능할 거예요. 레이더로 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라이다도 가격이 싸지고 있다라는 예,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스타트업들이 가격을, 지금 미국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이 일반적으로 한 4, 500만 원 정도 했던 게 1, 200만 원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낮추는 상황.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좀 항상 하는데요. 이 특정 산업에 이 사람들이, 인력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구현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 예. 거기에 이제 포장지를 씌워서 가격을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의 차이가 좀 존재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 계속 그런 이제 저가와 저급을 하고 있고요. 4D 레이더도 마찬가지인데요. 4D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칩이 지금 4개잖아요. 그 원치파 해야 되거든요. 예, 원치파 해가지고 여러 채널 쓸 수 있게. 예, 혹시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은 또 저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짜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예, 저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되니까. 몇 가지 이슈가 또 있어요. 레이더 쪽 IC 개발에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 정도가 얘기가 되겠네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다른 질문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너무 알기 쉽게 강의를 잘 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은요, 질문사항을 좀 가져오시면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세미나라고 하는 게 맹목적으로 듣기보다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동향을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내용을 좀 궁금해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잘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레이더 쪽은 좀 이 정도 얘기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계속 보셔야 되는 아이템인데 실제 이거는 뭐 대기업 아이템이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제의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기간 산업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예.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업체들은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하면서 이제 덩치를 키워가야죠. 예. 그렇게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나 뭐 레이더 관련해서 뭐 비즈니스 계획 중이거나 뭐 교육 이해를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